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는 첫 선대위니만큼 우리 후보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갑시다. 생각보다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을 그리고 이 선거의 중대함을 피력합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를 동료 시민들께 마음을 다해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현황 발표에 따르면 3월 초부터 중순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6.5%가 증가했고 선박 수출은 37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고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만 아직 그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서 평가받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동료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선대위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국가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국민들이 시급히 요구한 민생경제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당의 선대위 기구는 선거를 이밤에 있어서 각 당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요. 다 모든 걸 심판하자 뿐입니다. 모든 걸 갈아엎자, 망가뜨리자. 이게 위원회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주요 기구를 보면요. 정권심판본부가 있고요. 경제폭망심판본부가 있고요. 이채양명주심판본부가 있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독재심판본부가 있고요. 관권 부정선거 심판본부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생경제특위,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격차 해소 특위 등 모두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는 점, 그 차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수서에서 동탄 노선이 개통되고 수도권 교통 격차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며칠 후면 GTX-A 수서 동탄 노선이 처음으로 개통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교통 격차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요금이 성인 기준으로 4,450원으로 책정됐고 K패스 이용 시에는 3,560원으로 낮아지는데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좀 비싼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개통 후에 이용자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GTX 30분 로켓 출퇴근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GTX의 나머지 노선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비롯해서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습니다. 정부와 일사불란한 원팀으로서의 팀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인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죠. 엊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말하는 시에시에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패배에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한 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당시 실수로 반박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라는 점을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낸 겁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치역까지 모조리 조업해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발언을 한 날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실에 빠지면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쉐쉐였죠. 그리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블록화되는 세계 정세에서 그걸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런 국가는 중국, 북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뿐입니다. 누가 그걸 찬성합니까? 지난달 초 4월 총선을 승리한 이후에 간첩죄의 실효성을 제거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간첩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의 외국에 대한 어떤 정보 유출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외교의 기본, 상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주권자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도 없이 말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그리고 실익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미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결국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겁니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이 문제들에 대한 스탠스는 대단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인지 반드시 판단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주요 민생 공약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그 폐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놓는 논리들은 이런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일적으로 일도양단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인 사고이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로도 일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죠. 이걸 제출했습니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선은 심판선거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실생활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개미독박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했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며 이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문제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이자 자본력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에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됩니다. 둘째, 고액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에 1989년 금융투자소득세 격인 양도소득세 부활시켰다가 40%에 가까운 지수 폭락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축적해온 기초자산을 민주당의 어설픈 실험으로 망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바로 개인 투자자와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덜 기울어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 400조 원을 증가시킨 민주당이 세수 감소나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 자산의 형성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히 대처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시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를 추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경기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계 개편이 주민들의 삶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지 과거 우리가 주장했던 서울 편입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 둘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약속대로 서울 편입과 경기 북대 원샷법을 즉시 추진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대단히 명확하고 제가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등등에서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특히 서울 편입을 많은 분들이 서울 편입 원하는 지역의 의원들,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정부 시민 앞에서 경기 분도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라는 준비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는 경기분도 추진을 위해서 이름까지 공모해 가면서 대대적인 광고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분도 반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김동연 지사의 경기분도 추진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인지 대단히 헷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차이나는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선택을 묻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분도 추진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와 합의된 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을 전락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사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